애플 비전 프로가 네. 그 공개할 때 팀쿡이 다른 회사 임원 한 명만 데리고 나왔어요. 디즈니. 근데 애플의 고객들은 신기한 게 종교예요. 종교예요. 팬덤이에요. 이상하게 애플, 테슬라, 스타벅스. 애플 프로, 애플 비전 프로. 예, 비전 네. 프로 있죠. 이게 네. 지금 또 이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하는데 소비에 관심다죠. 예.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너무 예. 비싸다. 아, 뭐 그거야. 뭐 스타트 가격이 450만 원인데 애플인데요. 네, 액세서리 붙이면 또 한 500 될 거잖아요. 그게 있고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무겁다. 아, 무겁다. 애플이 무게를 정확하게 발표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들은 이제 약간 뭉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좀 더 경량화 시킬 거야. 한 6개월 남았으니까. 근데 대략 보면 현재 한 450g에서 500g 사이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안경이 뿔테 안경이 좀 무거운 게 한 100g짜리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꽤 무거운 건 맞아요. 이거가 있고. 근데 또 장점을 보게 되면은 성능이나 그런 거는 기존에 있던 그 어떤 상업용 디바이스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일례로 네. 기존의 VR 장비를 우리가 늘상 썼을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쓰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왔을 때 이걸 벗고서 뭘 해야 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예. 얘는 그 아이사이트라는 기능을 넣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옆에 사람이 오게 되면 이건 불투명한 렌즈예요. 예. 근데 겉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제 얼굴 표정, 이 눈 부분을 보여줘요, 상대방한테. 아. 그럼 낀 상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사람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애플은 핵심이 엄청나게 많은 앱들을 갖고 있잖아요, 경쟁적인 앱들을. 예. 그걸 싹 다 초기부터 여기 다 뒤집어 씌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플답게 서드파티 개발자들을 초기에 물밀듯이 들이밀어가지고 수많은 3D 기반 앱들을 만들어주겠다 아. 포석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시장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전에 오큘러스 예. 그 메타 쪽도 그게 있었잖아요. 네, 캐스트2 프로 예. 있었죠. 그럼 이거랑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일단 견줄만한 제품이 현재 나온 제품도 있지만 퀘스트3가 연말 예. 정도에 나오면 아마 시차가 한두 달 정도 갭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퀘스트3하고 애플 비전 프로를 놓고 보게 되면 일단 가격이 가장 극단적인 차이가 납니다. 7분의 1이에요. 오. 얘는 $499, 3499. 그럼 퀘스트 3를 좀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커버그도 네.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대중적인 거고 이건 좀 그렇다. 니치 마켓이고 또 저커버그 강조하는 게 우린 컨트롤러 지니까 이게 훨씬 정밀하지 이거 뭐냐라고 하는데 네.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는 가장 극단적인 건 이건 가격 경쟁력은 있는데 컨트롤러가 있어서 네. 기본 제어가 좀 편하게 되는 것도 있고 네. 하지만 손에 막상 이거 쥐고 움직이는 것도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못 쥐고 네. 다니잖아요. 예. 맞아, 이런 게 안 돼요. 예. 또 스트랩을 꼈다 뺐다 하는 것도 굉장히 예. 불편하고. 그래서 가격을 지워버리고 놓으면 솔직히는 저는 비전 프로 쪽이 훨씬 더 아. 승산이 높고 또 하나는 둘 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메타 쪽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데 하드웨어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기업이 하면서 계속 지금 고전 중인 거거든요. 아. 근데 애플은 원천적으로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앱도 유통을 했고 수많은 하드웨어를 유통했던 비즈니스 기업이에요. 그쵸. PC 만들었잖아요. 또 되게 네. 재밌는 게 예. 메타의 고객들이 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쓰는 사용자들이 예. 그런 메타를 사랑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인스타그램 써도 메타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대체제가 없어서 쓰는 네. 거예요. 예. 근데 애플의 고객들은 신기한 게 종교예요. 종교예요. 팬덤이에요. 요게 또 무시 못할 포인트입니다. 이상하게 애플, 테슬라, 네. 스타벅스. 그래서 약간 이제 논의이기도 한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 제 책에도 그 얘기를 살짝 썼는데 우리 기업들이 전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타 기업. 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예인 쪽인 스타들은 있잖아요. 예, 아티스트가. 예. 근데 기업인 입장에서 저 사람이 영웅이다, 히어로다 불릴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애플이나 그리고 테슬라가 존재하게 됐을 때는 아이콘이 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 우리 흔히 뭐 약간 그쵸. 또라이다라고 한국 사람이 욕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 영웅처럼 받아들여졌던 건데 자기의 기업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영웅이 아직 우리 기업에는 좀 적어 보인다. 아, 그런 문제들까지 이어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비전 프로를 끼게 되면은 네. 내가 밖에도 볼 수 있고 네. 내가 그냥 이 화면을 볼 수도 있고 선택이 가능한 네네. 거네요. 그러면 그냥 끼고 다니면서 그냥 풀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네. 기술적으로는 걔가 이 크라운이 있어서 사실 네. 저는 그것도 좀 현명한 선택인 것 같은 게 메타퀘스트는 그게 버튼식이 아니라 이걸로 컨트롤을 해가지고 추가용으로 볼 건지 이것만 볼 건지 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막상 쓰다 보게 되면 이거 전환이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애플은 보통 겉에 들어가는 버튼을 많이는 안 달잖아요. 예. 근데 이번 장비에 단 버튼 중에 하나가 그 버튼이에요. 아. 물리적인 버튼을 제어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 저는 그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고 그러다 보면 쓸 수는 있는데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게감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배터리입니다. 아. 배터리가 유선이에요. 예. 허리에 차는. 그래서 어찌 보면 보조 배터리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면 교체하면서 계속 쓸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좀 불편한 건 사실이죠. 예. 예. 근데 저는 그 생각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고속버스 프리미엄 버스 네. 타다던가 기차를 타다던가 자꾸 하면 플러그인을 쓰면 돼요. 예, 플러그인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꽂아놓고 계속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으면 이제 뭐 기차 타거나 버스 타거나 하면서 이제는 이것만 하고 사는 거죠, 사람이. 이게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 지적하셨는데 예. 일례로 그 UAE 쪽 아랍 중동 쪽에 있는 항공사들이 옛날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던 게 뭐가 있냐면 예. 돈이 많은 나라니까 항공기가 옆에서 잘라버리면 동그랗잖아요. 예. 밑에는 사람이 앉아있는 공간이고 위에를 스크린으로 씌우는 거 프로토타입을 걔네들이 했었어요. 오, 기발하죠? 비행기가 딱 뜨면 사실 창문 닫고 막 하면 안 보이잖아요. 예. 쫙 그래서 밖에 창이 보이는 거예요. 다. 오. 그 때로는 마치 유니버셜에 있는 것처럼 예. 킹콩 360 해가지고 킹콩이 막 싸우고 뭐 마블 어벤져스가 나오는 그런 영화 위에 틀어주고 그러면 이코노미에 앉아서 얼마나 행복하게 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항공기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애플이 전적인 현명한 이름을 붙인 것 중에 하나가 좀 얄밉기도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말을 안 쓰고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하는 거. 근데 여기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공간 위에 컴퓨팅을 올리는 겁니다. 모니터 막 띄워서 이것도 있지만 스페이셜 컴퓨팅에 담긴 또 하나의 숨은 의미는 컴퓨팅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코노미석 요만큼이지만 이걸 쓰는 순간 200인치 모니터를 보면서 미국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거든요. 예. 비행기 타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안에서 할 게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스마트폰 게임이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온라인이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안 네, 되는 네. 게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맞아요. 비행기 안에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동수단 안에서 어떻게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거냐의 세상으로 될 거면은 당연히 이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메타버스로도 연결이 될 거라 보는 거거든요. 이미 뭐 독일 자동차 회사 예. 아우디 같은 경우는 몇 년 예. 전부터 자동차 회사인데도 예. 그런 메타버스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우디가 바라보는 미래 중에 하나는 자동차가 100% 자율주행 되게 되면 예. 승객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아우디가 내세운 재미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어떤 정형화된 영화를 보거나 오락도 할 수 있겠지만은 차가 이동하는 경로가 있잖아요. 네. 물리적인 움직임이 있고 만약 이 움직임을 미리 체크할 수 있으면 이것에 맞춰갖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 동선에 맞춰갖고 게임을 올려줄 수도 있고 놀이공원에 예, 보면 그런 거 놀이공원처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우디는 인간의 몸의 움직임이 불편한 경험이거든요. 사실은 몸이 쏠리는 거, 멀미도 나고 근데 이거를 즐거운 경험으로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뒤바꿔주는 거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엔터테인먼트도 되게 많이 중요해지겠네요. 애플 비전 프로가 네. 그 공개할 때 팀쿡이 다른 회사 임원 한 명만 데리고 나왔어요. 디즈니. 유일하게 선택받은 거죠, 디즈니. 지금 디즈니 주가 근데 웃긴 게 기가 막히다. 사실 애플도 OTT 사업을 하고 네. 디즈니 OTT가 있는데 네. 그중 애플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자기네 자체 컨텐츠만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있죠. 근데 디즈니가 갖고 나와서 살짝이지만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냥 디즈니의 컨텐츠를 200인치로 본다 이건 아니었어요. 예. 이게 아니라 기존의 대형 스크린을 볼 수 없는 경험에 대해서 아주 살짝 맛을 보여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운동하는 경기장인데 내가 벤치 쪽도 볼 수가 있고 저쪽에 있는 뭐 대기석도 볼 수가 있고 경기장을 360도 뒤집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쓰고 공간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에 맞게끔 그런 엔터테인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도 좀 바뀌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게 언제 나오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순간적으로 사고 싶었는데. 비전 프로가 내년 봄에 나오는데 저도 할 거예요. 할 네. 거고 당연히 퀘스트 제품 다 써봤는데 시리즈 네, 사서 네, 계속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디바이스 전환은 발생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왜냐면 이제 메타버스 예전에 한참 유행할 때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네.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 내가 몰입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끼면은 네. 만약에 옛날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 다시 다 하면은 네. 엄청 실감 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애플이 뭐 가격은 그렇다 치고 무게만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그건 뭐 다른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도 보게 되면 우리는 2007년도에 나온 아이폰만 젊은 분들은 많이 기억하시는데 네. 그 스마트폰 개발 역사를 뒤로 보게 되면
그 전에 PDA 폰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1980년대부터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 하다가 그 어느 선을 넘어가면서 딱 대박이 난 거예요. VR의 역사도 사실은 수십 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태까지 했는데 안 됐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보게 되면 여태까지 이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쳤으면 이제 될 때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VR 예전에 2015년에 한번 딱 껴서 하고 나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어지러웠었거든요. 맞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지러운 게 이제 약간 센서리 미스매칭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머릿속에는 마치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처럼 방향을 잡아주는 센서가 있거든요. 예. 이거로 감지하는 것과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안 맞으면 극심하게 나타나는 게 좀비 게임 할 때예요. 좀비가 쫓아오니까 막 일로 가고 저리로 가는데 어지럽구나. 여기는 계속 바뀌는 건데 네. 몸은 사실 가만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뇌에서 이걸 뭐에다 맞춰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멀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비전 프로도 그렇지만 다른 제품들을 보게 되면 일단 그래서 그렇게 극심한 몸 동작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전 프로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상에서 내 눈이 움직이는 것과 영상으로 들어오는 것의 싱크를 잘 맞춰주게 되면 그나마 멀미가 좀 덜해요. 그런 것들로 좀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끼고서 내가 뭐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뭐 할 때 나오는 멀미감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완전히 제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선은 뭐 좀 오피스를 한다라던가 이제 뭐 간단한 게임을 한다던가 뭐 좀 이제 정적으로 앉아서 뭐 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좀 펼쳐지겠네요. 아주 역동성이 높은 거는 당분간도 멀미 문제는 해결이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만약 역동적인 게 나오면 진짜 이거를 끼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게임을 그대로 현실 게임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디 그거 있죠?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아우디가 참 재미난 회사인 게 그거 실험을 했어요. 멀미 실험을. 이걸 쓰고서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사냥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갈 때보다 멀미가 덜 날까. 원래대로 보게 되면 차도 멀미 나고 얘도 멀미 나니까 어차피 멀미잖아요. 신기하게도 차 안에서 VR을 쓰고 갔더니 멀미가 덜 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에서 가만히 안 있어서 멀미가 나는 거예요. 자꾸 이걸 보고서 뭐 책을 보거나 뭐 보는데 이 싱크가 또 안 맞는 거거든요. 안 맞죠.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멀미 안 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밖에 보고 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요즘 밖에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운전자 말고는. 근데 이거 VR을 쓰고 가는 순간 이 싱크랑 몸이 움직이는 싱크가 맞는 거예요, 신호가. 그러니까 멀미가 덜 나는 거예요. 대박인데 찾았다. 배요. 제가 해군이었었거든요. 배멀미가 이게 장난이 아닌 게 한 3년 탄 대원들도 파도 조금만 심하면 절반이 그냥 자빠져요. 힘들어서. 근데 만약에 이 VR이 줄여질 수 있다라 그러면 오히려 대원들이 이걸 끼면 배멀미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디지털 치료지적으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배가 실제 바다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배를 적절히 흔들면서 이걸 쓰고서 가벼운 멀미 증상을 발생시키면서 몸이 적응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하는 것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꼭 지금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와, 진짜 많이. 왜냐면 비전 프로가 만약 확대되면 직원들 그냥 뭐 시무식 같은 거 할 때 뭐 강당에 사람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그냥 다 끼고 들어와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기업 대표님들하고 말씀해보면 이런 얘기가 저희는 나와요. 비전 프로가 하나에 450만 원인데 직원들한테 사줄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설득을 하면 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야 비싸요 김 교수님 그래요. 비전 프로가 이렇게 보면 30인치 모니터 한 5개, 6개 띄워놓고 일하는 거 나오는데 근데 30인치 모니터 6개 사주는 게 쌀 것 같아요. 그래요. 한 200만 원이면 산다고. 그냥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대리급 사원한테 30인치 모니터 6개 달 수 있는 책상을 주시나요? 공간 비용이 되게 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만한 공간을 1인당 주려고 하면 그거 비용보다 비전 프로 하나 사는 게 훨씬 싼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실리콘밸리 갔다 왔더니 재택근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월요일, 뭐 금요일은 회의도 좀 서로 하지 말자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재택과 이제 오프라인 출근한 직원들이 회의를 자유롭게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제 생각에 메타버스 환경이 구축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봤었거든요. 특히 이제 재택 환경에서 중요한 게 한국은 아직까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한 박 돌아오는데 그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돌아오라고 해도 딴 데로 가서 돌아갈래 이러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도 문화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재택이나 원격 오피스가 지금보다 증가할 건데 중요한 그 원격 상황에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인간의 감정적인 교감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 좋습니다가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이크로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 기술적인 이런 장치를 보완해 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AI 발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성장할 만한 산업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당연히 AI와 관련된 어떤 서플라이어 쪽 산업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클라우드도 그렇고 파운데이션 쪽도 그렇고. 근데 이들은 이제 원천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손보가 특히 스타트업들이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갖다가 얼마나 창의적인 영역에 쓸 것이냐에 대한 이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아직까지는 주로 사람이 원래부터 많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긴 해요. 예.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는 것들은 뭐 제조업종 예를 들었는데, 제조업체는 항상 그 생각을 해서 우리는 아니 문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현장직들인데 여기서 AI를 뭐에다 쓸까요? 로봇도 안 쓰는데. 근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누적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예.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이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가치 있는 정보로 뒤바꿔서 우리 기업이 쓸 수도 있고, 이런 걸 새로 진출하려고 하는 다른 기업한테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데이터 비즈니스 시장이 좀 커진다고 보는데, 예.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음식 주문하는 앱이나 이런 기업들도 보게 되면 결국 지역 기반의 음식에 대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제조업 데이터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더 커진다라기보다 우리가 잘 계획을 짜기에 따라서 거의 모든 업종에 저는 다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이게 네.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앞서 제가 이제 아우디 말씀드릴 때도 자동차에서인데 의외로 뭐 게임이나 영화 같은 거 접목해서 멀미도 예방하면서 자율주행시를 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두 가지 맛이 있다라고 저는 주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의미하고 재미. 두 가지의 미를 추구하는데, 인간이 이제까지 주로 많이 추구했던 건 의미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생산하고 예. 더 빨리 많이 배워야 돼. 특히 배우는 과정에서는 야, 배울 때 재미있는 게 뭐가 중요해? 참아야지. 공부는 원래 힘든 거야. 일하는 것도 야, 당연히 직장이 무슨 재밌는 게 있어. 돈 벌어 가는데 참고 해. 하는데, 사실 인간이 그러면 되게 슬픈 게, 인생에서 배우고 일하고 나머지의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럼 인생에서 이게 3분의 2씩만 따져도 3분의 2를 그럼 그렇게 보내느냐? 인간의 존재 목적을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철학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행복은 물론 의미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재미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게임피케이션은 뭐 제가 만드는 개념은 아니지만 의미를 추구했던 모든 산업이나 배움의 영역에서 재미있게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좀 현실에서 좀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예. 교육과 관련된 가장 많이 쓰긴 해요. 예. 제가 예를 들어 뭐 최근에도 뭐 S전자 직원 교육을 뭐 8시간 과정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중간 관리자가 하루 8시간 수업을 들으면 미쳐버릴게요, 그죠? 오우. 엉덩이 불날 거예요. 네, 저도 힘들어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어떤 거냐, 토크쇼 같은 걸 하는데, 네. 그렇다고 또 이제 40대 남성분 4명 앉아갖고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또 싸움 나는 것 같은 분위기 돼요. 소주 안 주면 얘기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보드게임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토론 게임 걸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책 같은 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도 책에서 중요한 정보를 막 찾아가서 추리 게임 하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는 재미가 없지만 이런 걸 통해서 재미있게 하다 보게 되면 공부하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또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런 걸 사실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 도입 속도가 좀 늦은데,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사실 도입한 역사가 꽤 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공급해주는 어떤 교재 판매 회사나 워크숍 진행하는 교육회사들도 꽤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 그런 데도 쓰이고, 기업들은 뭐 광고나 이런 데 꽤 많이 쓰고 있어요, 이미. 벌써요? 예, 일례로 뭐 코카 같은 경우 재미있는 걸 많이 했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정말 단순한 건데, 코카콜라 하면 예. 우리가 실제로 콜라를 흔들어서 먹진 않죠. 터지니까. 그쵸. 하지만 광고를 보면 딱 푹 나가잖아. 이게 코카콜라의 상징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 굉장히 재미난 광고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 광고 나오는 시간에 미리 코카콜라 앱을 받아놔요. 광고의 포인트에 맞춰서 얘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치 체크하잖아요. 제일 빨리빨리 흔들어서 거품량이 많은 사람한테 서비스로 뭘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막 흔드는 이벤트를 해요. 소셜미디어에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이게 네. 머리 쓰는 게임도 아니고. 예. 근데 되게 재밌어요. 말씀만 들어도 재밌잖아요. 이렇게 기발하다.
재미난 놀이들을 접목시키는 게 사실은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그냥. 아, 그럼 자연스럽게 광고가 되네요. 그냥 그렇죠. 흔든다는 네. 재미로. 와. 제가 또 독일의 뭐 자동차 회사하고 외국에서 그 캠페인 했던 것 중에는 사람들이 요즘 광고를 잘 안 봐요. 광고는 되게 많아졌는데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뭐 유튜브도 돈을 내고 보거나 애드블락 깔거나. 하거나 하는데 기업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메시지를 좀 길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 이벤트를 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유럽의 특정 도시에서 몇천 명의 어린이 들어가는 술래잡기 게임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증강현실 앱을 통해 마치 포켓몬고처럼 예. 도망오는 사람을 앱을 통해서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막 밤이 될 때까지 한 거예요. 이거를. 예. 근데 이거 하다 보면 계속 벤치마크나 이런 마크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우승자한테 상을 주고. 근데 투자한 비용 대비 마케팅 효과는 엄청나게 높았죠. 예. 아, 확실히 게임이라는 걸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맞아요. 영화는 저 비행기 안에 타서 보면 한 2편 연속 보고 나면 이제 네. 피로도가 너무 올려오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게임을 저도 스마트폰 깔아서 했다가 오 재밌네 하다가 네. 3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영화는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영화 피드백이 뭐가 없냐 하면 보상이 없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지 네.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게임은 주고받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을 장기간 몰입하기 유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갔다 왔었는데 네. 절반이 게임한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아, 그리고 또 이제 아팠을 때 이제 네. 사랑니 뽑았을 때 너무 네. 아프니까 잠도 못 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택했던 게 게임이었었어요. 그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그것도 일종의 디지털 치료적인 효과예요. 아, 이게 정말 제가 쉬운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 약간 시청자들이 혹시 나이가 좀 드신 분이면 뭐 예. 애니팡이나 테트리스와 같은 오리지널 아케이드 게임 아실 거 아니에요. 알죠. 네. 이런 게임만 즐겨도 예를 들어서 직장을 상사한테 깨졌어. 리포트 잘못 써왔다고. 그때는 제일 먼저 아케이드 게임을 해야 돼요. 화장실에 숨어서 5분. 그러면 뇌에서 그런 고통을 담당하는 능력이 무뎌져요. 사람들이 시신경의 자극을 많이 받는데 시신경이 지금 애니팡 팡팡 터지는 거 봤잖아요. 네. 이거 잔상이 남아가지고 고통이 약간 마비가 되는 효과가 나와요. 군대에서 많이 했던 게임이 헬로 베이비. 잘하셨던 거예요. 실제 디지털 치료제는 감이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 네. 이런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아, 몰랐어요. 아, 네. 그런 거였었구나. 네. 아. 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타당한 경험이에요. 아까 그 이 뺐는데 게임에서 괜찮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덕분에 제가 헬로 베이비 세계 4위까지 찍었었어요. 일 하나 뺐으면 1등까지 가실 수 있겠네요. 스트레스 하도 심해가지고, 예. 다음번에 일 한번 더 빼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 산업이 결국은 단순하게 게임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산업들이 연결이 계속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근데 사실 뭐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게임 산업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개인적으로 저희 큰아이도 게임에서 개발자기는 해요. N모사의 개발자인데. 오, 왜 판교?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국내 게임 회사들은 오리지널 게임 장르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만의 장르적인 어떤 철학도 있고 고집도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국내 게임이 원천 기술도 좋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도 좋은데 너무 오리지널 게임만 만들고 있고 교육이나 앞서 얘기했던 뭐 디지털 치료제나 또는 뭐 어떤 물류나 운송 쪽하고 접목시키는 시도들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디즈니의 사례만 봐도 디즈니하고 애플 비전 프로가 붙게 되면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고 돌려보는 것만 할 것이냐, 당연히 게임과 디즈니 콘텐츠가 묘하게 섞인 것도 안에서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 거죠. 예. 게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예. 그러면 결국 우리의 고객들이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게임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는 게임이 다른 산업과 손을 잡는 시도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대화를 네.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정말 범위가 넓구나. 이게 네. 적용될 곳들이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뭐 저는 당연히 주식쟁이다 보니까 이게 연관되는 기업들이 막 떠오르고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AI를 접하고 메타버스를 접하고 게임을 접하는 이제 이 장소가 굉장히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가 될 만한 게이미피케이션 기초가 될 만한 산업 네.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적용은 다양한 데도 있지만 게이미피케이션이 뭐 원천 그대로 게임파이, 그러니까 게임에서 게임처럼 만드는 걸로 나온 거다 보니까 원천 기준은 다 게임 쪽이에요. 또 그래픽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국내에 다 게이미피케이션을 잘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게임 회사에 있던 인력들을 그러니까 안고서 그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도 게임에 관련된 산업이 어떤 전문성이나 인력을 양성하는 것들을 더 만들긴 해야 됩니다. 예. 다만 그들이 원천적인 게임에만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산업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이 부분에 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작이랬던 게임들 보면은 다 또 그런 것들과 연관된 돼서 시작된 것들도 많았었거든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네, 오늘 1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예.